2024년 영국 공영방송 BBC가 제작한 한 편의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아시아 관광 산업의 부활.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 서서히 활기를 되찾고 있는 아시아 각국의 명소들을 조명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특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중국과 한국의 극명한 대비였습니다. 프로그램은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오늘날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행지는 어디인가? 전 세계를 휩쓰는 K-팝과 K-드라마의 열풍 속에서 한국은 명실상부한 문화 수출 강국으로 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가 비추는 중국의 현실은 이러한 화려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카메라는 관광객을 찾아보기 힘든 베이징의 한산한 거리를 비춥니다. 한때 세계 각국의 인파로 발 디딜 틈 없었던 왕푸진 거리는 이제 굳게 닫힌 상점들의 셔터만이 을씨년스럽게 늘어서 있습니다. 취재진이 방문한 유서 깊은 자금성 광장에는 고작 몇몇 가족 단위의 관광객만이 보일 뿐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태운 버스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도시 전체에는 깊은 적막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때 프로그램에 등장한 중국 문화여유부의 류재눈 부장은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현재 모든 것의 중심은 중국입니다. 유럽이든 미국이든 그들이 찾는 문화적 체험과 미래는 모두 중국에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을 뿐입니다. 문화적 영향력 면에서 중국은 이미 한국을 넘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는 강한 자부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에밀리 샌더스는 흔들림 없이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류 부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현지에서 촬영한 인터뷰 영상을 스튜디오 화면에 띄웠습니다. 영상 속에는 과거 외국인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던 상점들이 이제는 텅 빈 채로 임대 무늬만 붙어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현지 상점 주인은 깊은 한숨과 함께 털어놓았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관광객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단체 관광 버스가 끊긴 지는 오래입니다. 도시 전체가 좀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 직후 프로그램은 장면을 전환하여 한국의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저마다 큰 여행 가방을 끈 외국인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심장부 경복궁 앞은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끝없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는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북촌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골목길은 다양한 언어의 감탄사로 가득 찼습니다. 한 프랑스인 관광객은 상기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온해져요. 거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사람들은 놀랍도록 친절합니다. 무엇보다 문화에 대한 깊은 존중이 느껴져요. 오래된 전통이 현대적인 삶과 아무런 충돌 없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은 시각적인 영상과 통계 수치를 통해 중국과 한국 두 나라 관광 산업의 현주소를 명확하게 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단순히 관광객의 숫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를 대하는 국민들의 의식, 그리고 그것을 세계에 알리는 방식과 태도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조용히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류재눈 부장은 프로그램 내내 한국에 대한 날선 비판과 중국에 대한 맹목적인 자신감을 거듭 표출했습니다. 한국의 관광 정책은 결국 중국을 모방한 것에 불과합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것은 중국의 문화입니다. 서구 관광객들이 갈망하는 것은 미래이며 그것은 바로 중국이 가진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이 훌륭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이미 지나간 시대의 유물입니다. 시대는 변했습니다. 그의 발언에 스튜디오의 공기는 순간 무겁게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진행자 에밀리 샌더스는 감정적인 동요 없이 냉정하고 담담하게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최신의 관광 통계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제시한 것은 2024년 OECD 관광 통계 데이터였습니다. 여기에는 중국과 한국의 관광 현황을 비교한 수치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관광 회복률 한국 115.6%, 중국 93.5%, 연간 방문객 수 한국 약 2,520만 명, 중국 약 1,100만 명, 재방문 의향률 한국 34.6%, 중국 10.5%. 데이터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재방문 의향률의 압도적인 차이는
방문했던 관광객들이 그 장소에 대해 얼마나 큰 호감을 느끼고 다시 찾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지표였습니다. 데이터가 화면에 표시되는 순간 류 부장의 표정은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에밀리는 그런 그를 향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장님. 류 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린 채 굳게 입을 다물고 있던 그는 마침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언론의 의도적인 편집에 불과합니다. 현재 한국에 관광객이 몰리는 것은 원화 약세의 영향이 클 뿐 실제 문화적 가치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의 반박은 설득력을 잃은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프로그램은 곧바로 서울 명동 거리의 생생한 풍경을 비췄습니다. 명동의 한복판에서 만난 한 미국인 관광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율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한국을 다시 찾은 이유는 깨끗한 거리, 이에 바른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밤늦게 혼자 다녀도 전혀 불안하지 않은 안전한 분위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단 한 번도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이 인터뷰는 중요한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문화란 단순히 판매하기 위해 내세우는 상품이 아니라 방문객이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총체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반면 중국의 관광지에서는 체험의 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상업화된 공간, 문화에 대한 존중이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 부족 등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방문객의 기억에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숫자가 보여주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이어서 프로그램은 서울의 한 고급 찜질방을 찾은 해외 커플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도착하는 순간부터 떠날 때까지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고 떠나는 길에는 눈물을 글썽이며 직원들에게 몇 번이고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장면은 방송 후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영상과 데이터의 겹침을 통해 중국과 한국 관광 산업의 차이는 유행이나 환율 같은 표면적인 문제를 넘어 문화를 얼마나 존중하고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태도에 달려있음이 누구의 눈에도 명백해졌습니다. 류 부장의 발언은 어쩌면 중국의 자존심을 대변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BBC의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훨씬 더 순수하고 진지한 눈으로 한 장소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음을 조용히 그러나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비비 다큐멘터리에는 또 다른 논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류재농 부장이 던진 김치가 정말 한국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도발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오랫동안 양국 사이에서 미묘하게 이어져 온 김치 문화의 원조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류 부장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중국 스촨성의 절임 채소인 파오차이야말로 김치의 원형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김치는 그것을 모방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는 진정한 뿌리는 중국 대륙에 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중국 내에서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중국 관영 매체들은 스촨의 파오차이가 한국 김치 기술의 뿌리라는 식의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수천 년 역사의 발효 채소 문화는 중국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며 따라서 한국 김치의 원산지는 중국일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 보도의 뒷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냉철한 지적도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만약 발효 채소 문화의 정통성이 중국에 있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문화를 발전시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작품으로 승화시킨 사례가 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런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이 냉정한 분석은 한국의 저명한 문화평론가 최수연 선생의 견해와도 일맥상통했습니다. 최 선생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970년대에도 김치의 중국 기원설이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존재했지만 그것은 특정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김장 문화를 한국 고유의 혁신이자 공동체 문화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제시된 것은 한국의 각 지역이 저마다의 독특한 기후와 특산물을 바탕으로 수백 가지에 이르는 김치를 발전시켜온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절임 채소 문화가 하나의 뿌리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한국의 땅 위에서 고유의 방식으로 개량하고 혁신하여 독창적인 김장 문화, 즉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공동체 문화로 발전시킨 것은 명백히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고 K컬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김치가 세계적인 음식으로 각광받자 상황은 변했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김치를 즐겨 먹게 되었고
중국 내에서도 김치 공장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선생은 많은 중국인들이 마음속으로는 한국의 김치 문화를 좋아하지만 그것이 한국에서 발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종의 모순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치의 원조는 중국이라는 주장이 탄생했고 그것이 내면의 불편함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에서 김치는 아주 오래전부터 문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고려 시대의 문헌에도 김치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며 조선 시대에는 각 가정에 고유한 김장법이 대물림되었습니다. 김장은 단순한 음식 만들기를 넘어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한 공동체의 지혜이자 나눔과 정정을 상징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식물학적으로 배추의 원산지가 중국 대륙일지라도 그것을 독특한 문화로 키워내고 삶 속에 녹여낸 주체는 한국이라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채소 절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문화로 형성되고 시대를 넘어 전승되어 온 기억의 상징입니다. BBC 프로그램은 이러한 배경을 담담하게 소개하며 시청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문화란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보다 그것이 어떻게 사랑받고 가꾸어졌는가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처럼 높은 가치를 지닌 문화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일부 외국인 관광객들이 소셜미디어의 좋아요와 조회수를 위해 상식 밖의 행동을 일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4월 한 외국인 인플루언서가 경복궁의 유서 깊은 담벼락 위에서 파쿠르를 하는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팬을 거느린 인기 게임 스트리머로 한국 내에서도 어느 정도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궁궐의 담벼락과 지붕을 마치 놀이터처럼 뛰어다니는 그의 모습은 문화재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는 무신한 행위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영상을 본 또 다른 스트리머가 모방 영상을 올리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점입니다. 텐더 캐릭터를 내세워 활동하는 그는 똑같이 경복궁 담벼락 위에서 위험한 동작을 선보이며 네가 먼저 해준 덕분에 나도 따라 할 수 있었어. 한국에 와서 이런 영상을 찍으면 바로 떡상할 수 있다며 라는 조롱 섞인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소셜미디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지만 그는 오히려 제목에 한국 두 글자만 넣으면 조회수가 수백만은 그냥 나온다. 안 하는 게 바보 아닌가라며 당당하게 응수했습니다. 이러한 민폐형 스트리머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동영상 플랫폼의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더 과격하고 자극적인 콘텐츠일수록 더 많은 주목을 받고 더 많은 광고 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윤리나 문화적 배경을 무시한 행위가 효율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는 국가는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치안이 좋고 강력한 물리적 반격에 부딪힐 가능성이 적은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겨도 가벼운 처벌이나 추방 정도로 끝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그들의 행동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그저 조회수 장사를 위한 무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켰던 첫 번째 인플루언서는 이후 친구의 지적을 받고 자신의 경솔함을 깨달아 사과문을 발표하고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문화와 문화재를 존중해야 했습니다. 제 행동을 본 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의 반성에는 어느 정도 진심이 느껴졌지만 이미 모방범이 나타나 논란은 계속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담벼락은 단순한 돌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가꾸고 사랑하며 지켜온 문화유산이자 마음의 상징입니다. 부산 세계 엑스포 개막을 앞두고 더 많은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민폐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엑스포 행사장 주변에서는 이미 경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시작되는 등 대책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손님을 환대하는 나라로 세계에 알려진 한국. 그러나 그 친절과 관용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게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 문화의 존중을 표하며 진심으로 체험하려는 관광객은 당연히 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화를 경시하고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문화는 지켜내어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문화재를 단순한 배경이 아닌
살아있는 역사로 바라보는 관점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일지 모릅니다. BBC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전 세계 시청자들로부터 엄청난 반향이 쏟아졌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프로그램에 등장한 류재능 부장의 발언과 중국의 주장에 대해 냉철하면서도 날카로운 의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 영국인 시청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인 부장은 자국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그것을 한국에 대한 비판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로는 아무것도 개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먼저 왜 한국의 관광산업이 이토록 성공적인지를 냉정하게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아 정세에 밝은 한 캐나다인의 게시물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치 문화의 기원에 대해 설령 중국의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독창적인 문화로 승화시킨 것은 한국이 아닙니까? 식물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보다 그것이 어떻게 소중히 가꾸어졌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문화는 그것을 키워낸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단순한 양국 간의 대립 구도를 넘어 문화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에 대한 비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국에도 훌륭한 문화가 많지만 그들은 지나치게 정치적인 감정에 얽매여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으로부터 배우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자국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라는 한 싱가포르인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관광 인프라의 관점에서도 많은 비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의 대도시는 편리하지만 조금만 지방으로 가면 버스나 택시 기사들이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해 곤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은 지방 소도시에서도 철도망이 잘 갖춰져 있고 서비스가 세심해서 압도적으로 여행하기 편합니다. 이처럼 실제 경험에 기반한 지적들도 잇따랐습니다. 중국의 김치 문화 주장에 대해서도 많은 외국인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에는 만리장성이나 자금성 같은 웅장한 문화유산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굳이 한국의 섬세한 김치 문화에 그토록 집착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치 문화에는 재료를 자유롭게 조합하고 창의성을 즐기는 독특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 자체가 이미 한국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목소리와 함께 매년 김장철이 되면 큰 화제가 되고 계절과 음식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은 이미 한국인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린 문화 그 자체입니다. 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한편 인플루언서의 민폐 행위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경복궁 담벼락에서 파쿠르를 하는 스트리머를 보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문화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유명해도 지지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조회수가 높을수록 수익이 많아지는 소셜미디어의 메커니즘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러니 더 자극적인 행동을 할수록 주목받는 악순환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소리들은 민폐 행위가 개인의 도덕 문제를 넘어 시스템적인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모방범까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경복궁은 한국의 보물인데 부산 엑스포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됩니다. 라며 문화에 공감하고 불안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진행자인 에밀리 샌더스의 클로징 멘트는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숫자의 비교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그 장소가 문화를 얼마나 존중하고 방문객의 마음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남길 수 있는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관광이 가진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이 말 속에는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을지 모릅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곳이며 그곳에는 방문객의 마음을 치유하는 평온한 힘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방문객이 늘어날수록 그 문화와 자연을 지키기 위한 노력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어떻게 우리의 자부심을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단순히 타국과 비교하며 우리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조들이 쌓아 올린 문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소중히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한국이 세계로부터 사랑받는 이유이며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야 할 가치일 것입니다. 이번 다큐멘터리가 드러낸 것은 단순히 관광객 수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문화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이어나가는가? 그 자세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 장소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형태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문화를 미래에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흔적을 남겼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감상과 의견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그럼